박재영 차장님께서 드디어 이제 옷을 벗고 너무 부러워서. 뭐가요? 스노우피크 옷. 스노우피크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그렇습니까? 네. 스노우피크 감성 코퍼레이션에서 만든 옷이죠. 갬성이죠, 갬성. 갬성 코퍼레이션. 제가 캠핑 되게 좋아하잖아요. 참 캠핑 많이 하시잖아요. 네, 캠핑에서 가장 하이엔드급이 스노우피크예요. 진짜예요? 진짜요? 그래요? 장비가 스노우피크다. 저 사람은 좀 한다. 저도 한 개 있습니다. 장비. 스노우피크? 네. 그래요?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아웃도어 이쪽으로는 굉장히 대단해요. 요새 제일 잘 나가요. 그래요? 네. 주식도 잘 나가고.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스노우피크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우리 박근형 부장님 한번 조심스럽게 불러보도록 왜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불러요? 왜냐면 어제 너무 목 상태 안 좋으셨어요. 네. 오늘은 괜찮으실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네, 제가 아직 어려서 회복이 좀 빨리 되고 있습니다. 어려서 변성기 오신 건 아니고.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이마에도 여드름도 생기고 네. 아직 너무 어린가 봐요. 네. 변성기라기 근데 어제 목소리는 이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와갖고 여튼 오늘 그래도 많이 회복되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예, 회복 중에 있고 주말 지나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박근영 부장님의 목소리는 한 사람의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듣는 시청자분들 모두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 좀 해주시고. 이런 목일 때 노래방에서 임재범 씨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런 목이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다시는 못 나오시겠죠 이제. 어지야. 그러니까 생목으로는 도저히 임재범 노래를 못 부르는데 임재범 가수 노래는 이 정도 목이 됐을 때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네. 오늘 배도라지청. 네. 그런 것 좀 드시고. 그렇습니다. 유자청. 오늘 저녁에 우리 또 사모님과 노래방 한번 가시기 바라겠고요. 네. 고해 한번 또 불러주셔야죠. 어찌합니까? 어찌해. 네, 그러면 오늘 증시는 어찌해야 될지 증시부터 한번 좀 이 정프로가 온 이후로 정프로 복귀 이후로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주에 내가 딱 얘기했지.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정확히. 내내. 명민준이랑 한 주 내내 와 지수가 왜 오르냐? 그러고 보니까 정프로가 한국에 없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코스다. 그런데 왜 빠지냐? 정프로가 왔다. 입국했다. 네. 참 희한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이런 어떤 미신의 분석 말고요. 진짜 제대로 된 분석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6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양시장 현물 매도 출발이 역시 시작됐는데요.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오전 장에는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반등이 보였고요. 대중국 관계 경색 우려 때문에 중국 소비주, 그러니까 면세와 화장품, 여행, 카지노, LCC 등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히토류 관련주들이 또 급등세를 당연히 보였죠. 그런데 아침에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발표가 됐는데요. 11% 감소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역 적자가 41억 달러 정도 나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선물 매도 전환하면서 지수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개장 후 30분 만에 외국인 선물 3천억대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2,535포인트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표를 띄워주시면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실적인데요. 전월과 당월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도 조금 적자폭이 무역 수지가 좀 적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썩 좋지 못한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4월 수출입 실적 관련해서 이제 주요 품목인데 승용차가 굉장히 잘하고 있죠. 승용차가 58.1% 증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 제품하고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특히 반도체가 39.4%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여튼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수출입 무역 수지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름이 이제 그렇게 좋지 못했고요. 선물을 외국인들이 이제 4,600억대까지 매도색을 보였던 선물 외국인들이 10시를 기점으로 매도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장 반등이 시작됐는데요. 시장의 다소 낙폭은 오전에는 컸지만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을 계속 매수가 유지됐다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증시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테슬라의 실적 부진이 어제 우리 시장에서 미리 이제 좀 선반영해서 빠졌기 때문에 오전에는 조금 버티기는 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운수장비 매수를 했고 기관은 운수장비, 의약품, 기계 매수했습니다. 국내 2차 전지주의 투자 심리가 또 위축되면서 일부 자금들이 반도체나 일부 바이오 등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급격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좀 있는
없는 이런 상황으로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올해 개인 투자자 코스닥 누적 순매수 금액은 올해 들어서 5조 9천억 그리고 동기간 신용융자 잔고 증가액은 2조 6,300억 정도 됩니다. 개인 순매수 대금의 절반 가까이가 레버리지 투자로 들어갔다 볼 수 있겠고요. 수급이 좀 더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면 약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도 들어갑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 상승과 함께 위안화 약세 영향에 1,330원 돌파 시도를 했고요. 업종별로는 현대건설과 GS건설 중심으로 건설업이 일부 올랐고 전기 가스업 상황 상승했습니다. 월 중순부터 하락세 지속되는 의약품도 소폭 반등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에 및 지속된 상승세 부담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를 보였고 포스코 홀딩스도 하락하면서 철강 금속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중국과의 긴장감이 또 부각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섬유의복이라든지 뭐 화장품 등등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화학은 특히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의 화장품주 급락 때문에 빠졌고 유통업 내에서는 호텔 신라 등의 면세점도 급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순매도가 나오면서 장중 870선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업종별로는 사료나 곡물 관련주가 상승세 힘입어서 음식료 담배가 강세였고요. 또 반도체 소부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반면 일반 전기전자나 금속, IT 부품은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강세를 이끌었던 2차전지 밸류체인 관련주도 장 후반 들면서 낙폭이 좀 더 커지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좋았군요. 그렇습니다. 예. 약간 그 시스템 반도체 쪽 그런 쪽이 좀 좋았고. 아니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데 보니까 8% 넘게 올랐네. 예.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는 뭐. 자, 그렇게 오늘 시장. 근데 외국인들이 사실 올해 들어서 8조인가 샀다는데 네. 여전히 뭐 이렇게 막 오늘 같은 날 많이 팔까 걱정했는데 그렇지도 않았네요, 외국인들. 네, 현물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뭐 조금 팔았지만 거래소는 네. 샀고요. 뭐 기관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이제 곧 그 선물 포지션 때문에 오전에 많이 팔다가 이제 좀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폭이 좀 주은 듯 했지만 코스닥 쪽이 좀 수급적으로 꼬이면서 좀 좋지 네. 못했습니다. 좀 자금 추이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금 추이. 네, 이제 띄워주시면은 이게 이지스 리서치에서 제가 발췌해온 자료인데 국내 증시 자금 추이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파란색으로 밑에 보이는 것이 이제 신용융자 금액인데 살짝 올라갈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녹색 부분은 투자자 예탁금인데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뭐 50조에서 60조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요.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이제 율인데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이제 있습니다. 4월 19일 기준으로 본다면은 신용잔고 금액이 20조 1,400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 6월 20일 이후에 신용잔고가 최대치고요. 코스피는 시가총액이 2,000조 정도 되는데 신용잔고가 9조 7,500억.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430조 정도지만 신용잔고가 10조 3,9천억.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지금 신용잔고가 높습니다. 그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38.7%니까 신용잔고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 8월하고 9월 중순까지 9월 신용물량이 대규모로 반대매매 막 폭락을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신용잔고 금액 평균치가 19조 2천억이니까 지금 제가 아까 신용잔고가 20조 넘다 이야기했죠. 그때보다 높고요.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 평균치도 그때는 35.6%인데 지금 현재 4월 19일 기준 38.7%니까 신용잔고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서 6월 초까지 6월 신용물량 대규모 반대매매 나왔을 때 당시에도 신용잔고 금액이 평균치 21조 8천억. 지금보다는 조금 높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 평균치도 36.6%니까 현재 신용잔고 비율보다 그때가 훨씬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과 같이 주가가 만약에 많이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신용잔고 관련된 반대 매물에 대한 변동성 확대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용잔고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빌려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빌려서 사놨다는 이야기죠. 네. 그 정도로 근데 장을 좋게 보신 건가 그러면? 이쪽 섹터, 2차전지 섹터는 2차전지 쪽은. 거의 약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신앙화되어 있어가지고 뭐 그쪽에는- 워낙 전망도 네. 좋고 했었으니까 주가도 오르고 주가는 뭐 계속 하면 오르니까 네. 당연히 내가 100만 원 있는데 이거 가지고 좀 돈을 더 땡겨보고 싶다. 200 빌려 갖고 그러면 200 빌려서 그럼 훨씬 더 빌린 하니까 또 오르네? 그럼 또 이자보다 훨씬 더 네. 좋으니까. 그래서 많이 좀 늘어났죠. 네네. 뭐 신용을 쓰게 된다면은 뭐 본인 금액의 뭐 2.5배, 3배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뭐 그런 레버리지를 많이 썼겠죠. 네네네. 네. 자, 그래 지금 현재 신용잔고가 전에 작년 5, 6월 그때 이제 대규모 반대매매
가 나왔을 고 시점 수준까지 지금 올라갔다는 거죠. 네, 그렇죠. 신용잔고 절대 금액은 그때보다 조금 모자랍니다만 그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 평균치가 지금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오늘처럼 이렇게 빠지고 다음 주 초까지 다시 빠져버리면 뭐 굉장히 반대 매물의 어떤 위험성도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리스크를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으로 좀 해드렸고 이제 섹터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볼 텐데 네. 어디 섹터부터 좀 보면 좋겠습니까? 네, 뭐 곡물, 사료, 비료 뭐 관련해서 오늘 상당히 많이 뭐 움직였는데 역시 네. 어제도 제가 쌀 관련된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드렸을 겁니다. 쌀이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없다. 그리고 이제 가격도 굉장히 비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상도 분이신데 네. 쌀 발음이 잘 되시네요. 예, 쌀 잘 됩니다. 살이 아니고. 네. 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그 발음 교정 다 하셨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부장님께서는. 네. 뭐 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원당 그러니까 설탕의 원료 선물 가격도 올라가면서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설탕 가격 되게 비싸졌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도 파운드당 24센트 올라서 11년 만에 지금 원당 가격이 최고치라고 합니다. 원당 가격. 예, 그러니까 설탕의 원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탕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몇 주간 아시아 주요 생산국의 사탕수수 작황이 부진하고요. 인도, 태국, 중국, 파키스탄 등은 수확 전망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한 5월에서 6월 어제도 엘니뇨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게 쌀에도 영향을 미쳤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설탕 생산 전망이 부정적입니다. 차트를 가져왔는데 설탕 차트예요. 예, 확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설탕 차트가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설탕 가격이 이렇게 막 치솟으니까 관련된 그 이런 부분들이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관련된 연장 가능성이 좀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소 좀 아직은 노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자국산 곡물들이 흑해로 원활하게 수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도 염두에고 있다. 이렇게 또 외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은 곡물 협정이 다음 달 18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뭔가 협상이 이제 뭔가 부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이제 곡물 관련된 사료, 비료 이런 쪽이 되게 많이 올랐고요. 제당 업종도 당연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거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러시아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약간 뭐 이렇게 무기 관련된 지원 관련된 네네네네네. 포지션을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발끈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과 관련된 보복 조치를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장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 쪽에서 가장 많이 이제 수입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석탄 분야입니다. 아, 러시아에서 석탄 수입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석탄 분야를 포함한 에너지 수출 금지도 보복 조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시장의 분석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시장에 대한 뭐 예상이라 그럴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으면서 석탄 분야를 포함한 쪽에 GS 글로벌이나 KPF 등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석탄뿐만 아니라 지금 자칫 잘못하면 가스 관련주도 봐야 된다. 네. 뭐 이래가지고 도시가스 관련주도 오늘 플러스권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 부분들이 다소 좀 자극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푸틴 관련해서 G7이 그 푸틴을 옥죄기 위해서 대로 수출을 전면 금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외신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별개로 G7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틴 쪽에서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뭔가를 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스 관련주도 같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비료, 사료, 뭐 설탕 등등 곡물뿐만 아니라 관련된 석탄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스 이런 쪽에 에너지 관련 쪽에 뭔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G7 정상회담이 6월인가요? 6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G7. 네. 거기로 이제 초청을 받았죠. 받았습니까? 우리 초청 받았죠. 네. 거기서 만약에 그런 얘기 나오면 또 6월 달에 또 5월 달에 네. 지금 설탕 가격 그러네요. 주요 농산물 뭐 보면 설탕 가격 지금 또 올랐고 다른 오히려 뭐 옥수수라든지 대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소맥, 면화 이런 건 좀 떨어졌는데 설탕이 좀 많이 네, 설탕이 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올랐더라고요. 있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우주 항공 뭐 이쪽으로도
움직였죠. 네, 오늘은 조금 안 좋았죠. 왜냐면은 스페이스X의 로켓 스타쉽이 사실은 두 번째 발사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륙한 지 4분 만에 고도 32km 멕시코만 상공에서 폭발하면서 이제 끝났는데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발사를 축하하는데 막 많이 배웠다. 뭐 다음 발사를 위해서 많이 배웠다 하고 되게 쿨하게 말은 했습니다만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25년에 연간 100회 이상 스타쉽을 발사할 걸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몇 달 뒤에 아마 재발사를 또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관련된 우주나 인공위성 관련주들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계속 진행되면서 다음은 또 발사했을 때 또 성공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빠졌고요. 근데 또 이렇게 뭐 위성이나 우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또 방산하고도 또 연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올랐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이 또 방산하고 연계됐을 때는 오늘 같은 이런 테마성 뉴스 말고도 방산 움직임에 또 약간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장 마치고 또 인텔리안 테크 유증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인텔리안 테크가 그 인공위성용 안테나 네네네. 만드는 회사죠. 네. 아 이제 뭐 회사 이름 만들어도 아유. 쭉쭉. 예. 이 스타쉽이 유인인가요? 아, 사람을 스타쉽이? 태우고 화성을 가겠다라는 나중에 목표는 네, 뭐죠? 목표는 그렇죠. 예, 화성에 보내는 꿈을 이제 쏘는 건데 나중에 최대 120명까지 승무원을 네. 실을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제는 실은 건 아니겠지만 성공을 하게 그 되는 지원을 거거든요. 받죠? 그 막 되게 유명 인사들. 그거는 혹시 버진 갤럭틱이랑 좀 아, 이게 이제 한동안 스페이스X 시간.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나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네. 2년 전에 나사하고 계약해가지고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사업에 스타쉽을 사용하는 네. 30억 달러 규모로 계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요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대륙간 이동도 뭐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켓 뭐 타고 이렇게. 그러니까 북미에서 아프리카까지 한 30분 만에 가면 아, 사실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은 시간이 돈이니까 네. 뭐 한 11시간씩 걸리는 것보단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착륙은 어떻게 뭐 낙하산 타나? 내려올 때? 네. 거기 어디 뭐 저 여기 있겠지. 예. 그럼 거기 아까 가겠죠. 그 채팅창에 네. 화성을 보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나를? 네. 이거 그 셀럽 이렇게 하는 거면 제 신청이라도 한번 해드리려고. 이거 화성 빅뱅 주간 누가 갔었잖아요. 화성 주가는 어떻게? 빅뱅은 저 탑. 누구죠? 탑씨. 예. 탑이 갔었잖아요. 그렇처럼 뭐 정프로님이 탑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없죠. 화성을 한번 내가 추진해 뭐- 보겠습니다. 키도 더 크지, 얼굴도 더 크지, 나이도 더 많지. 못한 게 없죠. 대단합니다. 자, 계좌도 내가 더 많을 겁니다. 그 사람보다는 개수는. 자, 그리고 테슬라에 관련된 또 소식이 있네요. 네, 뭐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오늘 또 안 좋았습니다. 상당히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틀간의 모습은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모습과는 좀 다르게 힘없이 빠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다 같이 빠졌잖아요. 네, 역시 이제 테슬라가 뭐 어제 사실은 시간에서 6% 빠졌지만 본장에서는 9%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가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JP 모간은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5 내린 11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번스타인도 지금 시장 수익률 하회 의견 제시했고요. 그 외에도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에버코어, ISI, 그다음에 시티그룹, 오펜하이머 등등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부 중립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뭐 중립이란 게 이렇게 뭐 조금 파라라는 느낌도 비슷한 뉘앙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고서 관련해서도 이제 테슬라가 좀 좋지 않은 분위기인데 키움증권에서도 이제 오늘 이야기는 그래도 키움증권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코멘트를 냈어요. 테슬라가 계속해서 가격 인하를 통한 전기차 판매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관련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의 어떤 물량 증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만 전기차 원가의 40% 차지하는 배터리 부분에서 원가 절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와 업스트림, 소재 내재화 움직임이 국내 업체들에게 미칠 영향을 지속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마진 압박 상승 가능성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생각보다 내재화 속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국내 셀과 소재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는 당분간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후에 주가가 빠질 때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코멘트입니다. 장 후반에 나왔는데 그게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하락폭이 좀 더 커졌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미시간주의 전기차 배터리 투자 현황 관련된 표인데요. 이걸 이제 주민함 주식정보 모임이라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받아왔는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고션 하이테크라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 발표된 고션 하이테크라고 있는데 이게 차이나 고션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오늘 유진투자에서 이제 그 코멘트를 낸 게 5장에 뭐가 나오냐면 미시간 상원이 그 차이나 고션에 1억 7,500만 달러 공장 건설 보조금을 승인했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고시원이란 아마 회사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고시원이 아니고요, 여러분. 고션. 고션. 네. 네. 고션 아닙니다. 고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션은 중국 배터리 그 고션 하이테크 관계사인데 지난해 10월 미시간주의 배터리 소재 공장 건설 발표를 이미 했고요. 정치권 논란이 진행 중에 있지만은 미시간주와 행정부의 에너지부가 고션의 공장 건설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유인투자연구소 코멘트를 했는데 24억 달러 투자해서 2,350개 일자리 창출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양극재 15만 톤, 음극재 5만 톤 캐파 건설을 할 거다.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포드와 테슬라가 추진 중인 CATL 로열티 공장과 운명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고 이 공장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는 거의 완료가 됐고 일부 정치권에서 반대가 있긴 하지만 주정부는 적극 유치하고 있고 연방정부도 특별한 반대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양극재 등의 소재 시장의 경쟁 상황을 철저히 좀 고려해야 된다는 시그널로 보인다라고 코멘트를 장중에 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국내 양극재 업체는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네. 중국 업체가 들어가는 걸로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캐나다 배터리 공장이 확정됐다면서 유미코어와의 양극재 조인트 벤처 공장 건설도 사실상 폭스바겐 쪽에 확정된 것이 있다 본 거고요. 온타리오에 건설되고 10년간 130억 캐나다 달러의 보조금이 지급 확정이 됐고 이 수치는 미국의 IRA 보조금과 같은 수준인데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 회사인 파워코를 만들어 내재화하고 있고 셀은 외부 업체로 받기도 하는데 이 배터리 공장의 양극재는 유미코어와 조인트 벤처가 담당하게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유미코어도 중국에서 한 거죠? 네, 유미코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글로벌 양극재 시장의 유미코어도 선두주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LG화학이 뭐 과거에 인수 시도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경쟁 구도가 상당히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이제 코멘트를 냈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북미 쪽은 우리가 다 이렇게 잘 할 거야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아무튼 장중 이런 것에 대한 코멘트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미코어는 저기 그 벨기에가 아마 본사가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마 지금 이제 찾아보니까 좀 나오긴 하는데 이게 하여튼 미국이 네. 사실 미국을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미국을 네. 미국이 자꾸 그냥 어떤 의미죠? 지지난달인가 태양광도 패널 중국 거 안 쓴다 그랬는데 신장 거 이제 다시 수입 재개한다 그러고 이런 거 보더라도 CATL이나 이런 쪽도 지금 공화당 쪽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또 필요하면 또 허가를 해줄 수도 있겠죠. CATL이랑 말은 뭐 중국 완전히 그렇죠. 뭐 배제할 것처럼 네. 얘기해놓고 필요하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돈 되는 거는 그쪽이면 그냥 한다 실리는 추구한다 이거죠. 네, 약간 그럴 것. 오늘 그 폭스바겐도 그 보조금을 받게 됐잖아요. 그 전에는 그저께까지는 외국 업체 다 빠졌었는데 폭스바겐 ID4 이제 그 7,500달러 네네네.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돼가지고 자동차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 보니까 약간 이건 그냥 뭐 그냥 저의 뇌피셜적 음모론 의심이긴 합니다만 네. 미국 회사들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지 않는 차종 있죠. 그런 거는 해주는 것 같아. 왜냐면 경쟁이 아니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그 ID4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형이잖아요. 준중형.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사실 미국 회사들이 별로 이렇게 만들지 않는 그런 차니까 오케이 이런 건 좀 보조금 해주고. 뭐 예를 들어 미국 차와 경쟁하는 그런 것들을 안 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또 해보게 됩니다. 뭐 아이오닉 5 해줘야 돼. 그거보다 좀 작은 거구나. 그렇죠. ID4가 좀 더 작죠. 네.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 여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빠지다가 또 회복을 또 잠깐 아래꼴을 달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장중 주가 올라오는데 이 코멘트가 장중에 이제 나오니까
조금 이제 그 시장의 영향을 일부 좀 받은 것이 아닌가. 종가 무릎이 더 힘없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LNF가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LNF가 장중에 플러스 나기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정부에 미국의 진출에 대한 뭐 어떤 재심의를 요청한다. 그래서 단독 공장도 검토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좀 LNF 혼자 좀 많이 빠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플러스까지 나왔었는데 LNF도 이제 종가 무릎에 이렇게 힘을 못 쓰고 다시 빠지는 분위기가 보였고요. 또 참고로 이제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도 또다시 하락세가 유지됐습니다. 20일 기준 톤당 2,500위안 그 하락한 톤당 18만 위안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부 탄산리튬 하락세가 브레이크가 좀 걸리고 있다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중국 언론도 다양한 사이트 호가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가격과 낙폭의 차이가 사이트마다 좀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상해철강 연합 사이트 말고 다른 사이트에서 좀 올랐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탄산리튬이. 근데 상해철강 연합 제공에 대한 가격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탄산리튬 가격 하락세가 좀 폭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하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모습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 요거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그 강한 의지를 좀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네.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전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고체 전지 관련된 안정성에 대한 문제 이슈 때문에 이제 뭐 관련된 부분에서 20조 이상 R&D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네. 차세대 전지 대규모 R&D 추진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마더 팩토리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상용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좀 있는 거죠. 넥스트 뭐 배터리에 대한 어떤 기술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엔솔이라든지 SK온, 삼성 SDI 등의 3사가 모두 전고체 전기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고요. 원통형 4680 전지, 그다음에 코발트 프리 전지 등의 저비용 고효율 제품도 국내에서 생산을 개시한 뒤에 해외 양산을 추진할 거고, 정부는 전고체 전지와 리튬 메탈 전지, 리튬 황 전지 등 유망 2차 전지에 대한 R&D를 추진하면서 세계 최초의 전고체 전지 양산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뭐 전고체 관련 주로 이야기되는 종목들은 오늘 좀 플러스권으로 계속 돌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도 보시면 2차 전지 전 제품군의 경쟁력 강화하면서 뭐 삼원계, LFP, ESS 등등 다 이제 이야기가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선순환 체계나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됐지만 여기서는 핵심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세계 최초의 전고체 배터리를 우리가 하겠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화 되면서 전고체 배터리로 관련주로 언급된 종목들이 좀 좋았다. 뭐 덕산 테코피아라든지 이수화학, 뭐 아바코 이런 쪽. 이수화학은 또 2차 전지 가운데 또 미국에 이번에 같이 방미를 하는 종목으로 이제 이수화학이 올랐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좀 주목을 더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 뉴스 때문에 네. 보통 이제 2차 전지 뭐 뉴스 터지면 막 날아가잖아요. 오늘은 초반에 그냥 조금 이렇게 움직이다가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기대만큼은 못 움직인 것 같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뭐 이렇게 이제 다시 장이 좀 좋아지면 훅 가기도 하고 뭐 이러죠. 아니면 그냥 그날 못 받으면 그냥 못 가나? 그날 못 받으면 못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SNE 리서치 이제 갔다 온 기자님이랑 네네네. 그거에 이야기를 했는데 SDI가 엄청 자신감이 있나 봐요. 전고체 쪽에. 전고체 쪽에. 올해는 시제품 나온다고 하니까 시제품 나온다고. 네. 거기 이제 뭐 그 차도 다 어떻게 딱 되어 있다. 네네네. 그래서 엄청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아, LG는 안 된다고 하고 LG는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SDI는 굉장히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도 사실 뭐 2차 전지가 죽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돌아가면서 양극재, 음극재 뭐 하다가 이제 전고체 막 이런 거 계속 돌아가니까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2차 전지에 어떻게 보면 좀 훨씬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알카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알카바 기억나죠. 네. 알카바. 우리 그 건전지가 엄청 들어갈 때 그 알카바가 얼마나 우리를 또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 예전에 미니 그 뭐죠? 자동차 모터 자동차 경주할 때 그거 많이 썼죠. 네, 알카바. 근데 그 알카바도 이제 쓰다 보면 나중에 점점 배터리 용량이 좀 줄어갔고. 그렇죠. 아무튼 뭐 전고체 배터리는 2027년 정도 아마 상용화. 뭐 그 정도 돼야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아직은 네. 조금 몇 년 걸리는 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상 콘텐츠 이쪽도 안 좋았나 보죠? 네, 뭐 신한투자증권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역시 이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면 네. 광고를 많이 안 내겠죠. 그렇죠. 광고 집행비라든지. 그래서 이 스노피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공격적인 광고 집행을 한 겁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스노피크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그렇죠. 지금 광고가 떨어져서 미디어. 네, 그래서 업계가 결국 지금 이제 이런 경기 때문에 어. 1분기 미디어 광고 산업이 경기 악화에 직격탄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가 될 정도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경기와 동행하는 광고주들의 마케팅 예산이 예상보다 더욱 적어지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전통적인 또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도 부재하기 때문에 광고가 더욱더 부진하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습니다. 또한 이제 드라마 제작사 또한 경기 침체에 따른 광고 부진 때문에 방수사 수익이 또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컨텐츠 투자한 재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경기를 타는 섹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 코멘트를 했고요. 드라마 제작사들은 원활한 해외 판권 판매에도 불구하고 본 방영을 담당하는 방송사로부터 받아오는 편성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리쿱 비율이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드라마 스케일이나 제작비는 또 계속 올라가잖아요. 요즘에 뭐 편당 제작비도 계속 올라가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은 환경이 계속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상 콘텐츠 관련된 이런 미디어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뭐 기획사들은 상당히 좋아서 최근에 주가가 오르다가 이제 좀 빠지는 거라서 네. 그렇긴 한데 그 외에 이제 일반적인 뭐 콘텐츠 제작사들은 상당히 좀 좋지 못했어요. 계속. 그래서 좀 차별화된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과 같이 빠지는 날에는 뭐 기획사들도 뭐 감당할 길이 없죠. 같이 네, 이제 네. 밀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또 중국도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럴 수 또 있죠. 사실 거기서 제작해서 중국에 또 한알령 풀리면 팔겠다. 그 기대가 좀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지금 이제 이어질 중국 텐데요. 소비주 네. 관련해서도 또 안 좋았군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완전 급락세였거든요. 아, 그래요? 제일 안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 그 중국의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가 발언이 이제 중국 쪽에서 문제시를 삼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언 세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장난하다 타 죽는다. 이제 이런. 뭐 외교적으로 거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일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하면서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밝히면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고 타인의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소 이제 조금 강경하게 나왔지만 어제 언급은 그러니까 외교 관련된 어떤 뭐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인데 이제 아니, 말참견 이건 좀 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뭔가 선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교부가 어제 그 외교부 1차관이 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또 초치했습니다. 네. 초치했다는 건 불렀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강대강으로 간 거죠. 이제 장 차관은 뭐 싱 대사에게 왕 대변인의 무례한 발언이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고 양국 관계 발전에 이번 사건이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다가는 불에 탈 거다 이렇게 밝혔어요. 중국인들이 이렇게 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뭐 사실 이게 말이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거의 뭐 전쟁 직전에 나올 말들이 나오니까. 네, 좀 약간 표현들이 뭐 너무 굉장히 좀 강해져. 강한 네. 어조로 표현이 돼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관련 이제 뭐 매출액이 중국 관련 쪽 비중이 크거나 중국 소비주로 분류된 섹터들은 다 무너졌다 볼 수 있는데요. 사진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낸 자료인데 저 가운데 저 뭐 조만한 이렇게 얼굴 나오시면 지금 네, 아주 큰 것 좀 갖고 계시죠. 아니, 양쪽에 있잖아요. 양쪽 위에 저. 양쪽 스크린. 네, 그래서 이 기사가 네. 바이두 실시간 검색 1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게 관심도가 높아진 어떤 사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예민해지면서 섹터에 영향을 미쳤고요. 예,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앞두고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가 한미 관계 자국을 위해서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경계심을 드러냈는데 어디냐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 타임즈라는 그 기관지가 있는데요. 아, 네네. 예, 자국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말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불평등한 한미 동맹 때문에 미국 방문해서 실용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아부하기 위한 충성의 표시로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니까 이게 약간 정말 선을 넘은 발언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있었어요? 뭐. 그럼 뭐 화장품이 다 아주 빠진 거죠. 박살났어요. 지금 화장품, 네. 여행, 여행사, 화장품, 뭐 카지노. 항공주, 카지노, 호텔 신라도. 면세, 네 등등 다 빠졌죠. 이게 지금 근데 조금 약간 기대감이 있었던 섹터잖아요, 이거. 그리고 다음 주부터 중국 노동절이란 말이에요. 아이고야. 단체 관광은 안 풀리고 안 풀렸을지 모르겠지만 막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단체 관광 말고 개별 관광으로 가고 싶은 나라 어디냐? 그러니까 3위가 이제 서울 3위까지 예약을 3위 정도까지 예약을 많이 했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좀 하긴 했는데 이게 참 타이밍이 너무나 좀 안 관련된 뭐 보고서 같은 것도 나오고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개 증권사에서 장중 코멘트를 냈는데요. 뭐 물론 더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두 개 증권사 장중 코멘트를 제가 받아봤는데 하나증권에서는 단기적으로 미국 국내 증시가 가장 기다리는 이벤트는 인바운드 관련 단체 여행 리스트 발표이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사전 PCR 검사 해제 등의 양국 민간 교류 활성화 조치가 필요한데 뭐 어쨌든 하나증권에서는 발표 패턴은 없지만 시기적으로 중국은 노동절 연휴 이후에 리스트 발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근데 양국의 간편화 조치 등의 합의는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은 상존한다. 다만 중국 내 여행 수요가 아직은 강력하고 한국 방문 선호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인바운드 영향은 여전히 시차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최근에 중국 수뇌부가 집권 3기 초 한국 등 외자기업 대상의 정경 분리 움직임도 기대 요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와 경제를 좀 분리해서 따로 정책을 내고 있는 부분들을 좀 기대한다는 겁니다. 사드 당시와 달리 국내 중국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두 더 잃을 것이 크게 있지 않은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중국인들이 인바운드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많이 나와가지고 뭔가 교류가 돼서 실적이 좋아진 섹터들이 아니죠. 거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더 빠질 게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영향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선반영이 조금 기대 심리 움직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중국과의 데이터는 상당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나증권에서는 코멘트를 했고요. 두 번째는 삼성증권에서 코멘트인데 그 대만 이슈로 인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시나리오가 설정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정치적 리스크는 소강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 갈등 장기화가 어떤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클 수 있다.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외 정책에 변화를 주었는데 미국을 제외한 국가와의 친화 노선이 그것이고 결국은 올해 들어서 중동이나 유럽, 남미, 아세안에 대한 메시지가 평화, 경제 교류, 개방 확대로 골자를 잡아가고 있고 일본하고 호주도 사실 최근에 중국이 규제를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교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중국 고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 변화는 점에서 한미 정상 이후에 외교 라인이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삼성증권이 이야기를 했고요. 둘째는 중국의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정책이 이어질 걸 본다. 이거는 하나증권에서 이야기한 거 똑같거든요. 정경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분리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시진핑 지도부도 규제보다는 지원이나 육성, 개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결국 중국의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고 중국의 국내 여행이 이미 정상화됐고 노동절 해외여행 예약이 뭐 2019년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한류 호감도가 6년 전에 비해서 2배로 높아졌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절 해외여행지 예약 순위에서 서울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당분간 정치적인 갈등의 진행 과정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리오플링 수요 회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주식을 팔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식 팔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보고서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게 있나요? 몇몇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요 주식은 팔 타이밍이다. 비싸다. 비싸다. 뭐 고평가됐다. 뭐라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 그런 보고서도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요. 네. 네. 뭐 그때 보고서는 적정 시총이 얼마인데 현재 시총은 그렇게 얼마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군요. 표현하긴 하죠. 네. 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뭐 네. 좋았습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괜찮았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 시리즈 OLED 패널 공급이 작년 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일반 모델 2종, 프로 모델 2종 중에 프로 6.1인치와 6.6인치 OLED 납품을 하는데 수주 물량은 5월 달부터 연말까지 공급되는 패널 기준 총 3천만 대 이상으로 추산한다고 나왔습니다. 애플의 23년 아이폰 15 시리즈 생산 계획이 9천만 대로 프로 모델 비중은 60% 수준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겠지만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할 것이고 네. 올해는 또 적자폭도 줄어들면서 하반기 이후는 좀 좋아질 거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빠지는 장에 LG 디스플레이가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 볼 수 있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LX 세미콘이라는 회사가 오늘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LX 세미콘. 이 회사가 이제 관련된 LCD나 이런 관련된 쪽인데요.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화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키움증권에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391억 원으로 이제 추정을 하면서 상당히 높은 실적을 추정했죠. 그래서 고객사의 아이폰 내 점유율 확대 효과에 기인한다 봅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해 전방 수요 부진이나 공급 과잉에 물리면서 감산 영향이 지속되긴 했지만 재고 조정이 일단락되고 있는 걸 파악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또다 이제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4,846억 원에 영업이익이 406억 원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라지 DDI 사업부 매출도 좋아지고 스몰 DDI 사업부 매출도 상당히 좋아지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라지 DDI랑 스몰 DDI는 뭐 이게 TV용이랑 뭐 스마트폰용 이런 거예요? 뭐 그러겠죠. 예. 그래서 하반기 성수기 고객사 재고 축적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특히 이제 LCD 업황이 이제 아주 나빴다 개선이 될 텐데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의 WOLED 라인의 가동률 확대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뭐 POLED 계절적 비수기 영향도 일부 있다고 보지만 스몰 DDI 같은 경우도 아마 이 라인 가동 효과가 3분기부터 좋아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어쨌든 OLED 관련 효과도 좋아진다는 부분에서는 DDI 사업부가 상당히 가파른 실적 성장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한 것 같고 아마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조 2천억에 영업이익이 2,340억대 뭐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올해 12개월 포워드 PER이 7.9배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 하반기에는 아이폰용 DDI 공급 확대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OLED 아이패드용 신규 DDI 공급 모멘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디스플레이. 아이폰. 워낙에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 전기전자는 대만 실적을 이제 봐야 된다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대만이 매월 매출 발표하니까. 네. 근데 다 안 좋았는데 디스플레이가 약간 반등이 나왔어요. 3월 매출 실적이. 그런 것들도 사실 그 이슈 나오고 나서부터 디스플레이가 조금 반등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 오늘 뭐 나쁘지 않았으니까 같이 뭐 좀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반도체를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보고서를 통한데 오늘 그 보고서는 대부분 다 국내 반도체 이야기는 아니고요. TSMC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에 램 리서치 관련된 이야기인데 TSMC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가이던스 부합했고 이익률은 기대 이상이었다 분석을 하면서 사이클 저점 통과로 판단되고 하반기 점진적인 회복을 시작으로 올해 전사 매출액이 한 자릿수 중초반 퍼센테이지 수준의 역성장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회복을 한다라고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TSMC를 평가를 했고요.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 램 리서치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대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실적이 바닥일 것이란 기대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비중 확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 TSMC도 2.36% 그리고 램 리서치는 7.24% 급등을 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3.67%, ASML도 1.6%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3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바닥론이라든지 TSMC나 램 리서치 실적이 나오면서 반도체주가 반등을 줬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왔고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가 화성 캠퍼스 라인을 재배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재배치를 하게 되는 게 16하고 17 라인 낸드 플래시 대신 EUV나 D램으로 개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비 재배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못 만들잖아요. 그동안. 네. 네, 그러면 이제 감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의 2분기에 감산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뉴스다라고 평가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재배치가 결국은 감산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시장에서는 낸드가 한 3분기 정도부터는 가격이 올라올 거로 보는 것 같고 D램은 뭐 하반기 정도 봐야 된다 보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오늘 이제 아까 수치 통계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사진 띄워주시면 D램 일평균 수출과 YY 성장률을 나타내는 사진인데요.
이 보시면은 딴 거 보지 마시고 끝 부분 보시면 이 보시면 약간 성장률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아주 많이 빠졌습니다만 이 수출 관련된 일평균 수출이 지난 3월 달보다는 일평균이 살짝 슬라이스하게 빠져 있지만 YY 성장률로 보면은 이제 확실히 이제 바닥권까지 빠졌던 곡선이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바닥론에 대한 힘을 좀 실어주는 오늘의 지표도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의 뭐 재건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온 모양이군요. 네, 뭐 지금 외신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 있지만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 국내 5대 그룹과 전후의 재건 사업 관련된 간담회를 갖고 뭐 한국에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진 게 아마 전후 재건 사업 규모가 최소 6천억에서 7천억 유로, 그러니까 850조에서 1000조 예상이 되는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아마 더욱 적극적인 지원 없이 향후에 한국 기업이 재건 사업 기회를 선점하기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무기 지원 가능성을 좀 언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또 간담회를 가지면서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정도만 더 볼까요? 네. 뭐 챗GPT 관련된 부분도 테마성입니다. 네. 그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 AI 관련 국내 스타트업과 챗GPT 결합 방안을 논의를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방안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방안 중에 인공지능 스타트업이나 차기 유니콘 후보들을 만났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업스테이지, 그다음에 스캐터랩, 그다음에 리튼, 그다음에 프렌들리 AI, 마음 AI 이런 종목들을 만났다 하는 거고요. 이제 주요 생성 AI 관련 스타트업 대표들과 최고 기술 책임자들과 회동을 진행하면서 아마 국내 AI 스타트업 중역들과 AI 클라우드, 챗GPT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보이는데 아마 이제 모델 개발 현황을 듣고 난 다음에 이를 챗GPT를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 클라우드와 결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국내 마음 AI 이런 종목이나 셀바스 AI, 플리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한편 언론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자사 인공지능 조직인 딥마인드를 브레인과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딥마인드가 AI 바둑 프로그램의 알파고 개발로 알려진 자회사이고요. 브레인은 구글 내부 딥러닝 핵심 연구팀인데 통합되는 AI 조직의 이름이 구글 딥마인드로 알려져 있고요. 시장에서 구글의 이런 AI 조직 통합이 챗GPT로 시작된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을 좀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하긴 구글이 뭐 AI로 어디 이렇게 막 밀릴 그런 정도의 1등이었죠, 1등. 네, 그런 회사는 아닐 테니까 네. 지금 약간 뭐 MS에 밀리고 있더라도 다시 저력은 분명히 좀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워낙 투자도 많이 했었잖아요. 구글이. 그럼요. 다음 예. 주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뭔가 하나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 실적 발표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을 거예요. 시장에 뭔가 메시지는 아. 인공지능 관련해서 좀 세게 던지겠죠. 그래야겠죠. 네. 지금 엄청 너무나 밀리고 있어서. 네. 그건 한번 저희가 다음 주쯤에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뉴스들, 이슈들 정리 간편하게 해주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끝나고 어떻게 댁으로 가십니까? 아니요, 오늘은 집에 안 들어갈 겁니다. 집에 안 들. 이게 무슨 선전포고인가요? 일탈. 아니요, 집사람이 바로 밖에 와 있어서 집사람과 오늘 외박을 할 예정입니다. 아하, 아이들은 어떻게? 뭐 장모님 찬스를 오늘 또 뜨거운 밤. 날이 굉장히, 뜨겁죠. 굉장히 오늘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거의 다 돼가지고 겸사 그냥 그때를 다시 떠올리시면서 네. 자, 여러분도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뜨거운 밤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에 안 간다니까 다른 생각들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네, 집에 안 가면 뭐 하겠습니까, 어른이. 자, 그러면 좋은 밤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더 이상 밤에 일어난 일을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뭐 서울 근교에서 혹시 보이시더라도 아는 책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데이트를 밖에서 하면 날씨가 미세먼지도 있으니까 요즘은 하나 안에, 실내에서 해라. 실내에서 레스토랑 네네네.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아, 예, 뭐 예약도 다 해놨죠. 아유 좋습니다. 밖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박근영 부장님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